안녕하십니까. 생활 밀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라는 바른시원합니다. 5월 달이 벌써 됐네요. 그래서 오늘은 2021년 5월 3일부터 2021년 5월 7일까지 이제 뉴스를 보면서 좀 투자를 할 만한 곳이 있는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시작부터인데, 시작부터 이런 말을 좀 남기긴 했지만, 별로 이번 주는 그렇게 많이 눈에 좀 뭐가 들어오는 그런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공매도 같은 부분이 하나가 좀 있긴 했는데, 그래서 지금 점점 좀 개별 종목에 좀 실적 좋아질 수 있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, 생활 밀착형 뉴스 지향적 오늘 투자권은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. 우선 증권사 리포트에서 좀 볼만한 거 지난주에 있었던 거에서 우선 이 금융지주 회사들, 그러니까 금융 관련 회사나 지주 회사들이 조금 증권사 리포트가 좀 좋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뭐 하나금융지주, 요거 리포트하고, 그다음에 신한금융지주 리포트가 좀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하니까 이런 금융이나 이제 은행권 섹터 쪽에 한번 봐야 되겠죠. 아마도 뭐 금융주는 앞으로 금리가 좀 오르면 이제 도움이 좀 되거든요. 금융 쪽은. 그래서 조금은 좋게 보이지 않을까, 장기적으로. 근데 뭐 이거는 좀 장기 투자 하실 분들이 아마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건설주는 좀 이제 하반기 때부터 좀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내년도 이제 2022년 3월 달에 이제 대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어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슈가 나올 거기 때문에 건설주는 하나 정도 좀 좋은 기업들은 하반기 때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고, 현대건설에 대해서도 어떤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 만하다라고 봤고요.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라 그래서 여기 뭐 기대치가 높아졌는데도 실적도 그거를 상회하게 나왔다.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쪽 분야 한번 읽어볼 만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영원무역하고 안정적인 수주가 증가됐다라고 하니까 볼만할 것 같고, PI 첨단 소재인데 이익 선장, 뭐 멀티플의 확장, 그리고 주가까지 상승됐다고 하니까 좀 좋은 리포트가 나온 것 같아서 한번 이것도 읽어볼만 하고, PI 첨단 소재가 또 나왔네요. 그래서 하나 쪽에서 하나 나오고, 미래에셋에서 하나 나왔죠.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익이 성장하는데 멀티플 확장이 있잖아요. 이게 멀티플 확장됐다는 게 지금 여기 나오는 뭐 전기차나 5G, OLED 쪽으로 이제 이 어떤 산업이 좀 넓혀간다는 그런 얘기 같아요.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보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화장품 쪽에 그 수출입 동향 제가 데이터 올려놓긴 했는데 지금 좋아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화장품 쪽도 한번 좀 볼만할 것 같고, 자이 S&D 이쪽도 이제 조금 시총이 좀 작긴 하지만 건설사 쪽이죠. 자이 엘라나 뭐 이런 쪽 수익형 부동산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이것도 한번 볼만할 것 같고요. 같은 맥락이죠. 부동산 쪽이니까. 그 다음에 효성화학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다고 하니까 화학 쪽은 1분기 때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. 2분기 때도 1분기만큼 잘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좀 지켜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. 테크윈 같은 경우는 이제 탐방노트는 무조건 읽어야 된다 그랬죠. 탐방노트는 직접적으로 회사 관계자들하고 뭐 질의문이나 이런 거 나눈 것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힘도 높거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딥한 부분에 좀 뎁스 있는 좀 그런 어떤 질문들이 오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건 한번 좀 볼만하다라는 거고, 아까도 얘기한 산업개발 이쪽도 외주주택 수익성, 주택 관련된 리포트는 좀 보려고 하고요. 그 다음에 한세실업인데 OEM 수주 증가 몸에서 지속될 거. 여기가 이제 그 갭하고 뭐 H&M 뭐 이런 것들 브랜드 이게 이제 OEM 받아가지고 이제 만드는 업체인데 지금 백신이 계속 이제 처방을 받고 있고 투여가 이제 접종이 되고 있고, 뭐 중국도 이제 경제 재개가 많이 됐고 미국도 이제 경제 재개가 많이 돼서 뭐 디즈니도 개장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죠.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옷을 이제 사게 되겠죠. 옷을 이제 봄, 여름 맞춰서 새롭게 이제 옷들을 사게 될 테니까 그런 의류나 이런 섬유 쪽으로 좀 지금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아마 한세실업도 한번 좀 실적들이 괜찮을 것 같다. 2분기에 좀 잘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어서 이것도 한번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건 나중에 한번 따로 한번 달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. 그리고 RS 오토메이션, 이거 이제 로봇 모션 제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근데 요거 왜 했냐면 제가 이제 요 영상을 만들기 전에 주말에 그 수출입 통계 데이터를 봤는데 거기에 이제 로봇 분야가 계속 꾸준하게 볼륨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그
그 품목으로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로봇 쪽에서 굉장히 좀 크게 성장을 하고 수출이 잘 되는 회사가 분명히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 생각을 해서 로봇 관련된 리포트도 나오면 좀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요. 그다음 로봇스타도 똑같은 맥락이죠. 산업용 로봇 관련된 회사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볼만 하다 이렇게 잡았고, 또 롯데칠성이 하나랑 KF투자증권에서 나왔는데 지금 호실적을 시현했다라고 나와요. 기대 이상의 서프라이즈 했다고. 그래서 음료 쪽 회사인데 지금 실적이 잘 나왔다니까 한번 볼만할 것 같고, HCT는 여기 검사장비 회사인데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거든요. 또 여기서 영업이익만 한 55.3% 했다는 건 아마 그 매출액이나 이런 거는 뭐 이 정도까지는 아마 안 됐을 것 같아요. 매출액도 굉장히 뭐 영업이익만큼 크게 늘었다라고 하면 같이 잡아줬을 텐데 영업이익만 먼저 잡아준 거 보니까 뭔가 뭐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뭔가 늘어난 거니까 이익단이 좋아졌다는 부분이겠죠. 그래서 이것도 한번 리포트를 볼만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3일날 공매도 이제 재개되죠. 우려하는 목소리도 좀 있고 한데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우려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. 결국은 공매도라는 건 결국은 이제 실적이 좀 안 좋거나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를 가진 그런 업체들이 좀 타깃이 될 거고, 또한 여기 이제 보면 그래서 이제 대차장고 같은 것이 좀 급증한 기업들 리스트가 쭉 나오거든요. 그래서 뭐 코스피하고 코스닥에 5개씩 뽑았네요. CJV, 뭐 LG이노텍, GS건설, SKC, 보령제약, HLB, 이거 뭐 바이오 쪽에 다원식스, NK맥스, 시젠, HLB 생명과 뭐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제 지금 공매도로 의해서 3일날에 아마 좀 주가가 시초가는 좀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빠르게 다시 이 이슈는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, 그 회복의 속도는 이 4월 수출입 동향에 보면 증가 품목들이 나온 종목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석유 제품 잘 나오고 있고, 뭐 기계 쪽, 기계 건설 기계 쪽, 그다음에 뭐 섬유 뭐 이런 부분 잘 나왔었고, 무선통신도 좀 잘 나오고 있었으니까 뭐 그런 관련 섹터하고 기업들은 좀 빨리 회복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수출입 동향에 나오는 그런 데이터를 좀 보고서 좋아질 수 있는 실적들이 잘 나온 기업은 이때 좀 하락한 다음에 미리 매수를 좀 해놓는 게 이게 좋은 시점이 될 수 있다. 오히려 이제 그 저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, 오히려 3일날 시초가에는 좀 이 인버스 관련된 주식들이 조금 장 초반에 좀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옵니다. 그렇게 되겠죠. 근데 저는 진짜 빠르면은 월요일 장 끝날 때쯤에 바로 회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. 왜냐면 급하게 다 빼고 뭐 얼마 안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 전주부터 많이 좀 하락하고 좀 지지부진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수출 통계 지금 이제 5월 이제 15일 전후로 해서 아마 이때까지는 실적 발표 거의 다 할 거거든요. 그래서 이때 맞춰가 실적 발표가 어차피 나올 거기 때문에 이 공매도 이슈는 결국은 이 실적 발표 나오면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은 계속 누릴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2주 이상을 절대 못 갈 거라는 생각은 갖고, 오히려 저는 진짜 하루만 해도 금세 장 초반에 좀 빠졌다가 후반에는 좀 좋아지거나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 들고, 그래서 실적 잘 나오는 기업 위주로 미리 체크해 놨으면 월요일 날이나 이제 계속 추가적으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인도에는 지금 확진자가 이게 40만이라고 하거든요. 40만. 처음으로 40만이 지금 됐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뭐 백신을 이제 공급하고 하는데 문제가 지금 너무 속도가 이제 빨라지기도 하고 뭐 변이도 좀 나왔다는 이런 뉴스도 봐요.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 인도에 있는 자국민들 모두 철수하라고, 모두 피신하라고 이런 발령까지도 내렸는데, 지금 뭐 아마 공매도가 아마 5월 달에 만약에 어떤 이슈로 좀 이제 첫 주나 둘째 주에 된다 그러면은 주가의 좀 하락의 원인은 좀 인도 관련된 악재하고 어떻게 보면 공매도 요게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이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5월 15일 이제 전후로 해서 이제 그때까지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절대 실적이 잘 나오는 주식들은 이제 요때까지 아마 이제 다 저게 되겠죠. 어느 정도는 계속 주가를 누릴 수는 없을 테니까 절대 이제 5월 달에 공매도 이슈가 저는 2주 이상을 못 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. 비트코인이 최근 이제 암호화폐 이런 것들이 가격들이 올라가면서 이 비트코인 채굴에 관련된 전기 사용량이, 암호화폐에 관련된 사용량이 27이라는 거죠. 그래서 1위는 이제 전체 중국의 이제 사용량, 2위가 미국이고요.
파리가 한국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쓰는 나라네요. 전 세계 연간 전기 소비하는데 8위입니다, 한국이. 근데 27위가 비트코인이라는 얘기가 있고, 이게 여기 보시면 이제 2017년부터 해서 꾸준히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테라와트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데,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뭐 이 채굴기와 관련되어 있는 주식하고, 어떻게 보면 이제 에너지 그런 서플라이먼트 회사들이 좀, 뭐 우리나라는 뭐 한국전력이 될 수 있는데, 뭐 이제 한국전력 말고 이제 다른 나라, 뭐 그런 나라들의 어떤 전력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주가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. 왜냐면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면 결국 그런 이 에너지 서플라이먼트 회사들, 그런 회사들이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뭐 미국의 뭐 넥스트라 에너지 뭐 이런 데도 뭐 좀 관심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,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 완고 회사들 이렇게 가끔 이게 테마가 될 때가 있거든요. 근데 이거는 뭐 이미 좀 저가에 사놓으신 사람이면 상관없는데, 지금 사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는데, 아무튼 5월 5일 어린이날 그거 해가지고 뭐 손오공이나 오로나 관련된 주식들, 아마 이때는 갑자기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기존에 미리 올려놨다가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, 또 5일날에 이 농림식품부죠. 농식품부, 농업식품부 그쪽에서 호흡기 건강 개선 천연물 소재 관련해서 이 내추럴 F&B에다 기술 이전을 한다는 이제 발표가 있거든요. 이게 예정돼 있어서, 이게 코넥스 기업의 내추럴 F&B가 이렇게 상장이 돼 있긴 해요. 근데 뭐 이게 좀 이슈가 되면은 뭐 뉴스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어떤 모멘텀이 된다면 이렇게 주가가 오를 수도 있는데, 좀 약간 투자하면 좀 위험한 게 거래량이 세주거든요. 그러니까 이건 아예 시장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 세주면 이게 하루에 6,000원 거래된 거잖아요. 한 6,500원 정도, 한 500원 정도 거래됐을까요? 한 그 정도, 6,400원 거래됐을까요? 375원이구나. 6,375원 거래된 건데,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뭐 사도 팔 사람이 없는 거죠. 사줄 사람이 없는 거기 때문에 뭐 아마 이때 이슈가 될 수 있지만, 뭐 주가는 올라도 내 주가를 사줄 사람이 판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도 생각이 들어서, 뭐 이거는 좀 그냥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별로 좀 들어오는 게 좀 없다라고 제가 말씀 좀 드린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좀 이슈가 될 것 같은데, 택배 보낼 때 최대 2,000원 정도 더 낸다고 6일날 총파업 한다고 해요. 그래서 결국은 이제 택배 가격들이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렇다면 뭐 CJ 대한통운이나 이런 택배 관련 뭐 운송사들, 그런 데들이 실적들이 좀 좋아지겠죠. 그래서 그 택배 회사들 조금 아마 2분기부터는 아마 실적들 좀 더 좋아질 거다.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. 택배 물량들 계속 늘어나니까 온라인 쪽으로. 그래서 아마 좋게 보지 않을까, 이런 생각 가져보고요.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고요. 진짜 별로 이렇게 뉴스 막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머리가 지금 안 돌아가는지 좀 뭐 힘들어 피곤해서 그런 건지 뭐 이렇게 접목되거나 이런 거를 못 찾겠습니다. 이게 제가 생활 밀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라고 하면서도 많이 못 찾고 있네요. 그런 거 관련된 거.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만들었고, 좀 빨리 오늘 만들어서 영상 여기까지 만들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이제 늦은 시간인데 하루 잠 잘 주무시고, 또 직장인 분들은 또 월요일날 출근 잘 하시고 한 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